4월 25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오늘로 열흘째가 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진다는데 밤새 수색 상황과 실종자 가족의 상태를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은 기자, 간밤에 보니까 실종자 가족들이 많이 화가 나 있었는데 밤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곳 진도 실내체육관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지지부진한 구조작업에 분노한 일부 가족들이 어젯밤 팽목항으로 몰려갔는데 또 남아있는 이들은 팽목항 상황 중계방송을 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모든 수색 작업을 끝내달라고 요구한 기한이 어제까지였는데 좋은 날씨와 느린 조류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항의 방문한 실종자 가족들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진전된 계획을 내놓기로 약속하면서 일단 진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저녁에 다시 만난 이 장관이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못했고 민간 잠수사들을 구조작업에서 배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앉혀놓고 연주화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해경과 함께 독점적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민간 잠수업체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선정한 민간업체 언딘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침몰사고 책임이 있는 선사가 민간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족들은 사고 당사자가 선정한 민간업체라서 그동안 작업이 지지부진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간 잠수부들을 현장에 투입하라는 가족들의 요구를 일단 이주영 장관이 승인하면서 오늘부터는 민간 잠수부들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밤새 수색에서 성과는 있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시신이 추가로 인양됐다는 소식만 잇따랐습니다. 어제 하루와 오늘 새벽까지 22구의 시신이 추가로 인양되면서 이번 세월호 침몰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181명까지 늘었습니다. 조류 흐름이 늦다는 소조기가 어제까지로 끝나면서 수색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생각만큼 큰 성과는 없었던 셈입니다. 어제 수색 작업은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객실이 집중적으로 수색됐는데요. 구조팀은 이 격벽을 뚫어 3, 4층 왼쪽 면의 다인실과 4층 중앙에 위치한 침대칸 객실로 수색을 확대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어제 배를 타고 이곳 수색 현장을 찾았던 실종자 가족들도 애를 태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유속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예보돼 있어서 오늘부터는 수색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장과 선원 그리고 지주회사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침몰하는 세월호 승객들을 뒤로 하고 먼저 탈출한 기관사 등 선원들이 어제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어제 유기치사와 순환구호법 위반 혐의로 1등 기관사 손모 씨와 2등 기관사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추가 구속된 선원들은 누가 탈출 지시를 내렸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말했고 기관사는 배를 끝까지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세월호 운항에 관여했던 핵심 승무원 15명 가운데 11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4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15명 모두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한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경 등 관계 공무원들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해경 등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며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뜻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의 엉성한 초기 대응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세월호가 침몰할 때까지 수중 구조 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8시 54분 신고 전화를 받은 해경은 세월호 사고 해역에 구조대를 급파합니다.
1차 구조대는 헬기 2대와 경비정 123정으로 선박에 매달려 있거나 표류하던 승객들을 구조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인원은 불과 174명. 구조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10시 30분, 선수만 남기고 침몰했기 때문입니다. 선체가 기우는 속도가 빨라 잠수 구조요원이 절실했지만 현장에는 단 한 명의 잠수 요원도 없었습니다. 경비함과 어선 등 수십 척의 크고 작은 선박이 있었지만 302명이 갇힌 채 조류에 떠내려가는 선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최대한 뭐 하려는데 더 이상 이제 배가 안전히 가라앉으니까 뭐 출입구도 없고 해서 그 주의만 면도고 있다가 조난 구조를 요청한 세월호 선장과 최초 신고자인 최모군이 배가 넘어간다, 침몰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수중 구조요원은 서둘러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투입된 해경 잠수구조대 10명이 사고해역에 도착한 건 최초 신고로부터 1시간 30분을 넘긴 시간. 잠깐만, 현재 우리 특수구조 요원들이 현재 있는 팀을 한 4개 팀으로 해서 선수분을 해서 입수할 계획입니다. 그나마도 물살이 빠른 사리 기간이어서 정조 시간을 기다리느라 또 몇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112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입니다.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강조되고 있지만 세월호 사고의 경우 잠수 구조요원의 최초 투입이 적절히 이루어진 건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목포 MBC 취재진은 초기 구조 매뉴얼을 수차례 걸쳐 요청했지만 해경은 알아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검찰과 해경,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여객선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여수와 금오도를 오가는 한 여객선. 갑판에 마련된 구명환을 당겨보지만 밧줄에 묶여 있어 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명환을 모아둔 장소로 오르는 길목이 밧줄에 막혀 있어 진입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데로 놨는데 저게 효용이 없잖아요. 아, 이거는 우리 선원이 가서 이거 내놔서 주게 돼가 있지요. 벽에 붙은 비상벨은 손을 대면 덮개가 떨어져 나갈 만큼 낡았고 선미 소화전 안에 있는 분사 노즐은 시퍼렇게 녹이 슬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승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명조끼에는 호루라기가 붙어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8개 꺼냈는데 8개 중에 지금 호루라기가 2개 없는 꼴인데 이거 배선원들 다 부르셔가지고 다 확인하시고. 여객선 관계자는 이 배가 지난달 정기검사를 받은 배라고 밝혔습니다. 저번 달에 정기검사가 있어서요. 지금 시설 업체하고 다 연락을 해서 점검을 한번 받았던 상황이고요. 구명동에 호루라기도 없으면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출항하기 전 탑승 인원이나 승용차, 장비에 대한 확인 절차도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출항할 때 사무실하고 배하고 이 인원수는 맞춰요, 항상. 한마디로 서류만 맞춘다는 얘기네. 네. 사람 하나하나는 체크를 안 해요. 30분 정도 걸린 점검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점들이 무수히 노출됐습니다. 그동안 허술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 여객선은 침몰한 세월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MBC 뉴스 나윤호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됐지만 기적을 바라는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노란 메시지로 또는 성금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신이시여 기적과 희망을 주십시오. 제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히 귀환과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노란 메시지가 내걸렸습니다. 어른들이 잘못해 아이들이 희생됐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하늘로 떠난 이들을 추모하는 문구까지 다양합니다. TV에서 세월호 방송 많이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제도 적었는데 오늘도 적고 싶어서. 항상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처에도 한 줄기 기적과 희망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과 함께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손편지가 나부터 보는 이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구조를 바랬던 아이들이 그냥 그 안에서 죽어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데 그 유족들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세월호 사고가 너무나 마음 아픈 또래의 학생들은 다른 형태로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한 학생의 제안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희생자 돕기 성금 모금과 함께 교실마다 노란 리본 달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모여서 큰 기적을 이룬다는 노란 리본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추모 분위기는 앞으로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YMCA와 전라남도 등 행정기관에서 오늘부터 합동분향소를 차릴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분향과 참배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6.4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20여일 앞두고 지역 정가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기초단체장들이 무소속 출마하겠다며 반발하고 있고 광역의원 공천 과정은 여성 전용구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전남 현역 기초단체장 3명을 공천 대상에서 빼기로 하자 당사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 서구청장과 나주시장, 곡성 군수 등 단체장 3명은 일제히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시민회에서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또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나주 시민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와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현직 단체장들이 무소속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과 경쟁하게 됐습니다. 광역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는 여성 전용구 도입 문제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시의원 선거구를 따로 두겠다는 겁니다. 자치구별로 안배해서 4곳 정도를 여성 전용구로 지정하겠다는 것인데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거셉니다. 특히 광역이나 기초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과거와 비슷해지면서 경선의 공정성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추가로 공모합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이미 예비 후보로 등록한 입지자가 있는 지역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구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자를 오는 2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 신청도 함께 받기로 했습니다. 5.18 역사 왜곡 대책위는 대구 서부지원에서 열린 5.18 희생자 명예훼손에 대한 3차 재판에서 재판부에 일간베스트 회원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A씨가 지금까지도 희생자 가족이나 5.18 단체 등의 사과의 뜻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유족이나 5.18 단체 회원들의 피 맺힌 절규와 질타에도 후회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창작 뮤지컬의 대명사인 명성황후가 4년 만에 광주를 찾아옵니다. 20년 가까이 한국 뮤지컬의 자존심을 지켜온 명성황후는 일본의 역사 왜곡이 심해지는 요즘 더욱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일본의 낭인들에게 무참하게 시해된 대한제국의 국모 명성황후. 그의 죽음은 조선의 백성들에게 시대를 각성시키는 비장한 호소였습니다. 지난 1995년 초연된 뮤지컬 명성황후는 1000번이 넘는 공연과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기록하며 감동과 흥행의 무대를 이어왔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뉴욕과 런던에서도 갈채를 받으며 한국 뮤지컬의 자존심을 지켜왔습니다. 슬픈 역사의 주연을 맡아야 했던 명성황후. 그를 둘러싸고 숨막히게 전개되는 구한말의 역사가 오는 26일과 27일 광주 문예회관에서 화려한 무대로 그려집니다. 말이 필요 없는 작품입니다. 명성황후 오셔서 확인하시고 감동 크게 받아가시고. 특히 이번 광주 공연은 일본의 역사 왜곡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 마련돼 더욱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더 이 작품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거듭할 때마다 한국 뮤지컬의 역사를 고쳐 쓰고 있는 명성황후는 4년 만에 찾아온 광주에서 다시 한번 감동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오늘까지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니까요. 옷차림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나주 9도, 광주 1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모두 27도까지 올라설 텐데요.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던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8도, 영광 11도, 담양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 26도, 구례 화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조주의보는 대기 중의 습도가 35% 이하일 때 내려지는데요. 각종 화재 예방에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진도군은 바람의 세기가 초속 4에서 8m, 파도의 높이는 최고 1m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비가 시작될 텐데요. 이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